야, 빨리 가라고.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취한 재벌 3세가 대리기사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빗길에서 일어난 사고. 대리기사가 몰던 한 외제차가 갓길에 정차된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를 들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금성그룹 회장 강여진은 젊은 대리기사를 꾸짖으려 다가갔다가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은팔찌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자의 것과 똑같은 팔찌를. 그날 밤의 사고가 운명을 바꾸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세차게 두드리며 도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한민우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만취한 재벌 3세 승객이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가라고.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재벌 3세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고함을 쳤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비가 많이 와서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재벌 3세가 주먹으로 민우의 어깨를 거칠게 때렸습니다. 빨리 밟으라니까. 이 거지 같은 놈아.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운 도로가 위험해 보였지만 승객의 기세에 눌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걸린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로 옆 어둠 속에서 까만 유기묘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아! 민우가 반사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량이 빗길에서 미끄러지며 통제를 잃고 갓길로 향했습니다. 앞에 정차된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의 후미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에어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우는 정신을 잃을 뻔한 충격에 머리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벌 3세가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더니 민우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나와서. 변명하지 마. 이 사고는 네가 낸 거야. 재벌 3세가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바닥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걸로 알아서 해. 난 여기 없었어. 절대 없었다고. 재벌 3세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른 후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차량 소유주도 아닌 사람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금성그룹의 강여진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해요? 민우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진다고요? 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알기나 해요? 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민우를 쏘아봤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에게 다가서 더 자세히 꾸짖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민우의 손목을 비추자 반짝이는 은팔찌가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팔찌는 20년 전 잃어버린 손자 현우에게 미아 방지용으로 해준 은팔찌와 똑같았습니다. 작은 로켓 모양의 장식과 특별히 새겨진 무늬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슈트 안주머니에는 20년 동안 한시도 떼지 않고 간직해온 낡은 로켓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살 때 찍은 어린 현우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나요? 혹시 제가... 강 회장은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에 그 아이와 닮은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매와 입가의 선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에서 애절한 그리움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기다리던 민우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형아, 나 한별이야. 전화 너머로 어린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민우가 급하게 답했습니다. 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일까지 수술비를 내야 한대. 골수 이식 수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 한별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으며 떨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별아, 걱정하지 마. 형이 어떻게든 마련할게. 꼭 마련할 거야. 전화를 끄는 민우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한별은 급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 수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 같은 존재인 한별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금성그룹 본사 고층 회의실에서는 강 회장의 조카인 이태석 부회장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석이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이오 신사업, 이번 기회에 확실히 추진합시다. 옆에 앉은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태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서류 작업만 깔끔하게 해. 묻지도 말고. 이태석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최 이사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고 현장에서 찍힌 민우의 사진과 당시 CCTV 영상을 김 집사에게 건넸습니다. 김 집사, 이 사람의 팔찌 좀 봐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김 집사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도련님의... 맞아요. 20년 전 현우 유괴 사건 자료를 모두 다시 가져와요. 혹시 모르니까. 강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였고 지인들에게 빌릴 돈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수단인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독사형입니까? 저 한민우예요. 오, 민우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 장기 매매각서에 서명할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래, 조건은 알고 있지? 못 갚으면. 독사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술 중인 동생 병실까지 찾아가서 내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담보로 잡을 거야. 바로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한민우 씨 맞으신가요? 정중하고 품격 있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벤츠 수리비 전액 면제 및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회장님께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민우는 영문을 모른 채 금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민우는 긴장과 기대감에 떨었습니다. 47층 회장실에 들어선 민우를 강 회장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고 건은 잊어버리세요.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 그룹 본사 회장 전담 발레 파킹팀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 같은 사람을.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도 좋고 복리후생도 훌륭해요. 동생분 병원비 걱정도 없어질 거예요. 민우는 동생의 수술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수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정직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우가 나간 후 강 회장은 민우가 마신 찻잔을 조심스럽게 김 집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유전자 검사센터로 가져가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동생을 금성그룹과 연계된 지방 최고 병원 VIP 대우로 전원시키세요.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상황을 부회장실 CCTV로 지켜보던 이태석은 민우의 얼굴과 손목의 팔찌를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최 이사를 호출했습니다. 최 이사, 당장 내 방으로 와. 최 이사가 급히 들어오자 이태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어. 20년 만에 돌아온 거야. 이태석은 즉시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태석은 침실에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현우가 별장 창고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삼촌, 왜 이래요?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태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잃을 수는 없어. 넌 사라져야 해. 창고에 불길이 치솟고 현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살려주세요. 이태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안전해. 그 애는 죽었어. 하지만 CCTV에서 본 민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태석은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박 소장, 나와봐. 이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소장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태석이 책상에 사진을 거칠게 던졌습니다. 유학 중인 박 소장 딸이 불법 서클에 가입되어 있는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태석이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떨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 딸의 학비를 빌미로 매수된 불법 서클이야. 이 사진이 공개되면 내 딸의 미래는 끝이지. 이태석이 박 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금성그룹에서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할지 알겠지? 박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작입니다. 제가 어떻게 내 딸의 미래와 내 미래 뭐가 더 중요해? 이태석이 더욱 거칠게 협박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불일치로 결과를 만들어. 알겠어? 박 소장이 결국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일치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금성그룹 본사에서는
민우가 발레 파킹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태석의 지시를 받은 최 이사 라인의 정 팀장이 민우를 차갑게 맞았습니다. 한민우지? 나는 정 팀장이야. 정 팀장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그럼 실력부터 확인해 볼까? 정 팀장이 롤스로이스 키를 민우에게 던졌습니다. 정 팀장은 미리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종이 조각을 끼워 넣어 브레이크가 밀리도록 조작해 놓았습니다. 지하 3층 경사가 가장 심한 곳에 주차해. 조심히 하고. 정 팀장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이상했습니다. 페달을 깊숙이 밟아야 겨우 멈추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 브레이크가. 민우가 중얼거리며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경사진 지하 주차장에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면하며 가까스로 주차를 마친 민우에게 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주차가 비뚤어졌네? 첫날부터 이 모양이야? 정 팀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심할 썼어. 고객 차량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브레이크에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요. 변명하지 마. 첫날부터 사고 칠 뻔했잖아. 정 팀장이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무렵 강 회장은 김 집사로부터 민우의 자세한 신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한민우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한별이라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 없이 자랐고 민우가 한별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참 고생했겠네요. 우리 현우처럼. 한별 군을 이미 우리 VIP 병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김 집사가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태석은 금성그룹과 연계된 병원의 원무과장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한별이라는 아이 있지? 그 아이 보호자를 내게 보내. 이태석이 거액의 돈 뭉치를 원무과장에게 건넸습니다. 원무과장이 돈을 받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민우라는 사람한테 조건을 걸어. 우리가 한별의 완치까지 전액 지원하는 대신 강 회장과의 어떠한 호의나 접촉도 거부한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해. 그리고 강 회장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이중 계약도 함께 제안해. 저녁 시간 강 회장이 민우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개별룸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어땠어요? 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20년 전 현우가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좋아해요? 어릴 때 기억나는 음식 있나요? 민우가 계란말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민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애절함이 스쳤습니다. 그럼 많이 드세요. 맛있게 만들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식사 후 민우가 집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사채업자 독사와 괴한 3명이 나타났습니다. 한민우지? 독사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독사 형님? 왜 여기에? 이태석 부회장님이 더 큰 돈을 주셨거든. 너를 납치해 오라고 하시더라. 독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잠깐, 저는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민우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따라와. 그 괴한들이 민우의 손목에 족쇄를 채우고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김 집사와 경호팀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김 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괴한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김 집사가 민첩하게 괴한들을 제압하고 민우를 구출했습니다. 빨리 사라져. 괴한들이 급히 도망갔습니다. 김 집사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집사가 민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우가 안도하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께서 혹시 모르니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김 집사가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이태석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강 회장은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하루 앞당겨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집사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일 바로 받아올 수 있나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결과를 받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강 회장이 봉투를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태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이태석의 목소리에 섬뜩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봉투를 열려던 손을 멈추고 이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석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관련된 건 아니죠? 저도 함께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이태석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에서 나온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과지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친자관계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분명히 느낌이. 결과지가 강 회장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태석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판단이 흐려지신 거예요. 이태석이 회장실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하고 옷차림도 남루한 박 여사였습니다. 이분이 한민우 씨의 어머니 박 여사입니다. 이태석이 박 여사를 소개하며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을 이상한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민우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팔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20년 전에 제가 동대문 노점에서 사준 거예요. 흔한 모조품이라고요. 박 여사가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민우의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얼굴이 합성된 조작된 증거 사진들이었지만 강 회장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 없이 혼자 키웠지만 착하게 자랐어요. 박 여사가 흐느끼며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회장님이 좋은 분이신 건 알지만 제 아들로 외로움을 달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강 회장이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착각했단 말인가요? 이태석이 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손자를 그리워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네요.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느낌이 있었는데. 강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태석이 차분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이사회에서 상의해야겠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되고요. 이태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 회장의 판단력 저하를 안건으로 올리며 회장직 해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태석이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이태석은 증거 자료로 강 회장이 민우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담긴 복도 CCTV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치 강 회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태석이 이사들을 설득했습니다. 한편 민우는 갑작스럽게 금성그룹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민우 계약 해지야. 짐 챙겨서 당장 나가.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정 팀장이 냉정하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실망하셨나 봐. 네가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강 회장은 20년 전 손자를 잃었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우의 유품들을 꺼내 태우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한편 민우는 짐을 챙겨 한별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별 환자분은 어젯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더 좋은 치료 환경이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가 도착했을 때 병실에는 이태석의 하수인들이 한별의 물건들을 난폭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원무과로 뛰어갔습니다. 원무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통제된 지방의 전문 병원으로 강제 전원 조치했습니다. 더 좋은 시설이 있어서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민우가 애걸했습니다. 원무과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환자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어요. 민우가 병원을 나서려는데 이태석이 나타났습니다. 한민우 씨죠? 이태석이 가짜로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경계하며 답했습니다. 누구시죠? 금성그룹 이태석 부회장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태석이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카페에서 이태석이 민우에게 제안했습니다. 한별 군의 완치까지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짜 양모를 진짜 엄마로 인정하고 강 회장님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이태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김 집사는 20년 전 유괴 현장에서 발견했던 단추와 민우를 위기에서 구할 때 스쳤던 민우의 팔에 남은 작은 흉터의 연관성을 직감했습니다. 김 집사가 자신의 비밀 금고에서 낡은 증거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이태석의 맞춤형 코트에서 떨어진 물소뿔로 만든 특제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당시 이태석의 뒷모습과 특유의 걸음걸이를 목격하고 강하게 의심했으나 이태석에게 완벽한 해외 출장 알리바이가 있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기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봤는데
김 집사가 단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집사는 또한 이태석이 매수한 유전자 검사센터 소장이 거액의 도박빚을 탕감받고 해외 도주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 집사가 소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항으로 사람을 보내는 한편 강 회장에게는 아직 진실이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별장에서 현우의 유품을 태우려던 강 회장이 김 집사의 메시지를 받고 마지막 남은 로켓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고 안의 불에 그슬린 흔적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김 집사가 유일한 목격자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김 집사가 뭔가 알고 있구나. 강 회장이 희망의 빛을 품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별장에서 칩거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가 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김 집사, 이제 됐어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센터 소장이 거액의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김 집사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따로 미국, 영국, 스위스 세계국 최고 권위검사기관에 의뢰했어요. 민우 씨의 실제 DNA 샘플로요. 김 집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모두 일치합니다. 99.99% 친자관계 일치.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우가 현우 도련님이 맞습니다. 김 집사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김 집사는 또한 민우의 고아원 시절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원장을 다시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우는 고아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팔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원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불과 단추 그리고 웃는 얼굴의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김 집사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악몽이었나요? 삼촌이 웃으면서 불을 지른다고 계속 울부짖었어요. 단추만 봐도 기절할 정도였고요. 김 집사는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 밤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이태석의 제안을 거절한 민우는 사채업자들과 이태석의 하수인들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우가 발레팀 동료인 박 팀장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쫓는 사람들이. 박 팀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 곳으로 와. 주소 보내줄게. 박 팀장은 민우를 가족이 운영하던 폐업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지하 창고에서 며칠만 버텨. 안전한 곳이야. 박 팀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왜 저를 도와주세요? 민우가 고마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 박 팀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집사는 강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우 씨의 트라우마가 20년 전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 집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가 현장에서 본 범인의 뒷모습과 걸음걸이를 다시 생각해 봤는데 강 회장이 김 집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였어요? 이태석 부회장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감히 의심할 수 없어서 침묵했지만 김 집사가 고백했습니다. 김 집사는 당시 이태석을 의심했지만 이태석의 완벽한 해외 출장 알리바이와 강 회장의 슬픔 때문에 증거를 공개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김 집사가 자책했습니다.
강 회장이 김 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은 김 집사의 보고를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짐을 느꼈습니다. 민우의 트라우마가 20년 전 유괴범이 창고에 불을 질렀던 그날 밤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흉터는 그때 생긴 화상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김 집사가 물소불 단추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이태석 부회장의 맞춤 코트 단추예요. 강 회장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녀석이 내 손자를. 이튿날은 이태석이 강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긴급 주주총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박 팀장을 통해 민우를 극비리의 별장으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박 팀장을 통해 민우를 데려오세요.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요. 강 회장이 김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팀장이 민우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민우야, 강 회장님이 꼭 보고 싶어 하셔.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대.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동생 때문에 이태석과 약속했어요. 그 동생을 위해서라도 가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박 팀장이 민우를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이태석이 너를 속이고 있어. 회장님이 진짜 너를 도우려는 분이야. 민우는 결국 박 팀장과 함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금성그룹의 비밀 통로를 통해 이태석의 하수인들을 피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별장에서 강 회장과 김 집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강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를 맞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회장님의 손자가 아니에요. 검사 결과도. 일단 이걸 보세요. 김 집사가 세계국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99.99% 친자관계 일치. 당신은 제 손자 현우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럼 저번 검사는 조작된 거예요. 이태석이 소장을 협박해서 결과를 바꾼 거예요. 김 집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저는 현우가 아니에요. 한민우예요. 민우가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집사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기 들어가 보세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민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고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그을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갑자기 민우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불이야. 민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웃는 얼굴. 그 남자. 삼촌. 강 회장과 김 집사가 민우를 진정시키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현우야. 이제 안전해요. 김 집사가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관했던 물소불 단추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우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단추의 차갑고 딱딱한 촉감이 손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웃는 얼굴. 그 코트. 삼촌. 민우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이태석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잃을 수는 없어. 모든 기억을 되찾은 현우는 이태석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이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야, 내 현우야. 돌아왔구나.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시게 해서. 현우가 강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돌아왔잖아. 그거면 충분해. 강 회장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 집사가 별도로 진행한 세계국 DNA 검사 결과를 현우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도련님,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우가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현우입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김 집사가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련님,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태석을 막아야 합니다.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태석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진짜 상속자로서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주주총회장, 이태석의 해임한 투표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현우가 이현우라는 명패를 높이 들고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가 그 뒤를 따르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현우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놀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현우입니다. 금성그룹 강여진 회장의 손자이자 정당한 후계자예요. 주주총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현우가 단상에 올라서자 200여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태석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경비원들은 어디 있어? 현우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현우입니다. 20년 전 금성그룹에서 사라진 강여진 회장의 손자입니다. 주주총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현우가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태석 부회장에게 유괴당했습니다. 그리고 별장 창고에서 살인미수를 당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경악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이태석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김 집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 집사가 물소불 단추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20년 전 유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발견한 이태석 부회장의 맞춤 코트 단추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20년 전 이태석이 입고 있던 코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물소불 단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범인의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 집사가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김 집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방화 현장의 디지털 복원 영상과 현우 도련님의 팔에 남은 흉터가 화상 자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법의학 감정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스크린에 방화 현장 복원 영상과 의학 감정서가 나타났습니다. 이태석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모두 조작된 증거야. 믿지 마세요.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 문이 열리며 검찰과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및 배임 혐의로 박 소장을 체포합니다. 박 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태석 부회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박 소장이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제 딸을 볼모로 잡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 집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스위스 3개국 최고 권위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동시에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주총회장 앞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3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의 검사기관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에 미국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99.99% 친자 관계 일치. 두 번째 스크린에 영국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99.99% 친자 관계 일치. 세 번째 스크린에 스위스 검사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99.99% 친자 관계 일치. 주주총회장이 환호와 충격으로 들끓었습니다. 진짜였어. 20년 만에 찾았구나. 이태석이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출입구를 향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비켜. 길을 비키라고. 하지만 주주총회장 출입구에는 발레팀 직원들과 비서실 직원들이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앞장서서 이태석을 막았습니다. 부회장님,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박 팀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이태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도왔던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이태석을 둘러쌌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끝입니다. 한 비서실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석이 직원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태석, 유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태석이 끌려가면서 현우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모두 거짓말이야. 현우가 이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창고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태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잃을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불을 지르셨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의 현우야. 할머니. 현우가 강 회장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에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 현우. 주주들이 현우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몇 주 후 금성그룹 회장실에는 이현우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강 회장에게 업무를 배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태석이 추진했던 바이오 신사업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현우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특별감사팀을 구성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을 감사팀에 발탁하는 건 어떨까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이태석이 추진했던 바이오 신사업의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특별감사팀도 구성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도와준 발레팀 동료들을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박 팀장은 금성그룹 감사팀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정의가 이긴 거지. 동생 한별은 금성그룹의 지원으로 무사히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병실을 지키며 한별을 돌봤습니다. 형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걱정 마. 한별이 건강해진 얼굴로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아프지 마. 현우가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강 회장과 현우는 회장실에서 함께 늦은 저녁을 했습니다. 강 회장이 20년 전 현우가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는 역시 최고예요. 현우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라도 많이 해줄게. 현우가 강 회장을 위해 물을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뭐든 해드릴게요. 2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강 회장이 현우가 건넨 물잔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네가 돌아와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강 회장이 물잔을 입에 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당황하며 물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쨍그랑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현우가 강 회장을 흔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가 급히 달려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회장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현우가 강 회장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제발. 구급차 사이렌이 금성그룹 본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금성그룹 본사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현우가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강 회장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제발. 현우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예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깨어날 수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집사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일단 회사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병원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속수감 중이던 이태석 부회장이 급성 스트레스와 공황 장애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치소 내 의료병동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자가 또 무슨 꾀를 부리는 거야? 김 집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자마자 바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의료병동에서 이태석이 매수한 변호사와 의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한테 연락해.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이태석이 휴대전화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후계자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강 회장 다음 최대 주주는 나야. 어머니가 의식불명인 지금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어. 이태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우 그 자식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의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건강 상태는 괜찮으시니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퇴원 가능합니다. 금성그룹 본사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우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임원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현우 본부장님,
회장님이 의식불명이신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최 이사 라인의 한 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후계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룹 내부 자금 결제 라인도 제가 승인하도록 변경하셨고요. 하지만 그 결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우가 이태석이 심어둔 최 이사 라인의 임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을 절감했습니다. 며칠 후 최 이사가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검사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현우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동생 병원비만이 아니라 다른 지출도 있군요. 고아원 친구들 보상금은 물론이고 명품 구입비, 외제차 리스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최 이사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현우가 구입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완전히 조작된 혐의예요. 하지만 검찰은 서류상 증거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현우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현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출은 할머니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복지 비용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인 강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에서 금성그룹 스캔들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황태자의 횡령 스캔들, 금성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이태석이 구치소 의료병동에서 뉴스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매수한 간병인이 몰래 찍어온 의식불명 상태의 강 회장 사진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금성그룹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현우는 박 팀장을 만나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팀장님,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현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태석의 비리를 밝혀낼 방법이 있을까요? 현우가 박 팀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박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이오 신사업 비자금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최 이사가 모든 자료를 없앴을 텐데요. 현우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최 이사는 이태석을 완전히 믿지 않아. 분명 보험을 남겨뒀을 거야. 박 팀장이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이태석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증거를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은 최 이사가 모든 자료를 파기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태석에게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한 최 이사가 보험을 남겨뒀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박 팀장은 금성그룹 지하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없는 틈을 타 폐기된 백업 서버실로 잠입했습니다. 여기 20년치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어. 최 이사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에 진짜 자료가 있을 거야. 박 팀장이 오래된 서버들을 가리켰습니다. 현우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뭘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이사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된 파일을 찾아봐. 제3의 인물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박 팀장이 조언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있어요. 양철민이라는 이름으로 된 암호화 파일이.
박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양철민? 혹시 20년 전 유괴범 이름 아닌가? 맞을 거예요. 20년치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현우가 파일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버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이태석의 지시를 받은 최 이사의 하수인들 목소리였습니다. 박 팀장이 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복사해. 시간이 없어.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USB의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0%, 70%, 80%. 서버실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부수자. 밖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90%, 95%, 99%. 완료. 현우가 USB를 빼내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버실 전원이 모두 강제로 차단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현우와 박 팀장이 비상 탈출구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최 이사의 하수인들이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버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현우가 USB를 꽉 쥐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이태석을 끝장낼 수 있어요. 박 팀장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이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태석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 증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에 마지막 단서를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이겨내겠어요. 현우가 병원 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현우와 박 팀장이 USB에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현우의 자택에서 두 사람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철민.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현우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갑자기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 이제 기억났어. 양철민 10년 전에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어. 현우가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정말요? 당시 큰 이슈였거든. 특별한 외상 없이 물에서 발견돼서 사고로 처리됐는데 의문점이 많았어. 박 팀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석의 압력으로 수사가 대충 끝났다는 소문이 있었지. 현우가 파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철민이 이태석에게 배신당할 걸 알고 미리 증거를 남겨둔 거네요. 맞아. 자신의 보험으로 이태석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둔 거야. 박 팀장이 추측했습니다. 현우가 암호를 입력하려고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암호가 뭘까요? 20년 전과 관련된 거겠지? 현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 생일. 20년 전 유괴 당일이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현우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1999년 4월 15일. 삐소리와 함께 파일이 열렸습니다. 됐어요. 현우가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엄청난 양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태석이 20년간 바이오 신사업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 가짜 양모박 여사, 유전자 검사센터 박 소장, 독사까지 모든 매수 내역이 다 있어. 현우가 파일을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송금 내역에는 상세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3억 가짜 어머니 역할, 유전자 검사 소장에게 5억 결과 조작, 독사에게 2억 현우 제거 시도. 화면 아래쪽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V, H,
F 프로젝트 완료라는 암호화된 메모와 함께 대규모 송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V, H, F가 뭘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B는 유괴, H는 화재, F는 방화겠지. 20년 전 사건의 암호명이야. 박 팀장이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 내역들이 20년 전 유괴 및 방화 미수의 완벽한 증거가 될 거야.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 회장이 작은 신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김 집사가 깜짝 놀라며 강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어디 있어요?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무슨 일이죠?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집사가 횡령 혐의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우가 이태석의 비리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도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이 분노로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태석 그자가 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김 집사가 오른손을 겨우 움직이는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이태석의 비리 증거를 찾아내셨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를 벗으려면 회장님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강 회장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류, 확인서를 써야 해요. 아직 몸이 불편하신데. 김 집사가 걱정했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를 도와야 해요. 모든 지출은 제가 승인한 거라고 명확하게 써주세요. 김 집사가 현우의 모든 지출은 회장이 승인했다는 친필 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김 집사가 내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완벽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강여진. 다음 날은 현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현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지출은 할머니의 정당한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금성그룹 법무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검찰청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잠깐, 김 집사가 기자들 앞에서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강여진 회장의 친필 확인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나요? 김 집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도련님에 대한 모든 혐의는 회장의 공식 지시였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동시에 박 팀장이 모든 언론사들에게 이태석의 비리 자료를 실시간으로 배포했습니다. 이태석의 20년간 비자금 조성 및 거래 내역입니다. 박 팀장이 USB에 담긴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긴급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석 20년간 수천억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 유괴 사건과 연결된 거대한 음모. 구치소 의료병동에서 뉴스를 보던 이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어? 이태석이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양철민 그 자식이 정말로 증거를 남겨뒀구나. 검찰이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현우 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합니다. 현우가 검찰청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실이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어. 이태석은 곧바로 살인 교사와 내란에 준하는 경제사범 혐의로 긴급 재체포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태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소장과 가짜 양모방 여사도 이미 공범으로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병실 문을 열며 뛰어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쇠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현우를 맞았습니다. 현우야, 고생 많았구나. 현우가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니? 강 회장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 집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이태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우가 김 집사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집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네, 이제 이태석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서 할머니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어요. 병실 창 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고 진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이태석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태석에게 살인 교사, 유괴, 방화미수, 수천억대 배임 및 횡령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태석이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현우와 강 회장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할머니.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회장이 현우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거야. 우리 현우 덕분이야. 이태석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현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증오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금성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현우 부회장 체제 하에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태석과 결탁했던 비리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고 정직한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현우가 박 팀장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태석의 바이오 신사업 후속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우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모든 비리 사업은 정리했고 금성 메디컬 비영리 연구센터로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누가 맡을 예정인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현우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금성그룹 신임 감사실장으로 임명되셨으니 센터는 다른 적임자를 찾아야겠네요. 박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감사실장이라고요? 저를요? 팀장님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그룹의 투명성을 책임져 주세요.
현우가 임명장을 박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현우와 강 회장은 함께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성그룹의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별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현우와 같은 고아들과 난치병 아동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완전히 건강해진 한별이 재단의 1호 직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형아,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한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너처럼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어. 한별이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형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어느 날 현우는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원룸에서 아픈 아들을 돌보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현우, 아니 도련님. 박 여사가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박 여사의 말을 따뜻하게 막았습니다. 이해해요.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어느 부모라도 그랬을 거예요. 현우가 한별재단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드님 치료를 저희 재단에서 전액 부담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박 여사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금성그룹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에게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혼담이 쏟아졌지만 현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별의 치료 과정에서 만난 소아과 간호사 이소영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박 팀장의 여동생으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이 현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영 씨, 오늘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시는군요. 현우가 병원에서 소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소영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현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소영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현우 씨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강 회장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20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던 별장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별장 마당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강 회장, 현우, 김 집사, 한별, 소영이 함께 모였습니다. 박 팀장과 박 여사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현우가 20년 전 강 회장이 현우에게 주지 못했던 직접 뜬 목도리를 할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강 회장이 목도리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하구나. 할머니가 평생 간직할게. 저도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자신이 서툴게 만든 계란말이를 내놨습니다.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현우가 만든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20년 전보다 더 맛있네. 소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별이 케이크 촛불을 불며 웃었습니다. 김 집사가 카메라로 행복한 순간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할머니. 현우가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감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노을이 별장 마당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강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강 회장이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목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똑같은 은팔찌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그대로 남아있어 영원한 가족의 증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사랑한다. 강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현우가 강 회장의 손에 뺨을 비비며 답했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밤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별장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집사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훌륭한 분이 되셨구나. 소영이 현우의 옆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요. 현우가 소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날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요. 한 별이 뛰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껴들었습니다. 형아, 형수님, 저도 끼워주세요.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이 마침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낸 할머니의 그리움과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다시 찾아온 손자 현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잔혹할 정도로 가혹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강여진 회장과 현우처럼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과 음모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믿고 지켜주려는 가족의 힘,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태석과 같은 아기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기를 바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